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족근골 융합의 수술적 치료인 관절 융합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족근골의 융합이 무엇이고 어떤 원칙으로 치료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족근골은 이 뼈의 모형에서 보시면 중족골보다 더 발등 쪽에 있는 7개의 뼈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7개의 뼈가 연골로 이어져야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연골로 이어져 있지 않고 연부 조직, 즉 살이나 뼈로 이어져 있으면 부드럽게 움직이질 못해서 움직임에 제약이 있고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니 통증이 발생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거골과 종골, 요 뼈 모형에서 보시면 거골과 종골 사이, 주로 안쪽이 아픈데요. 거골과 종골 사이에 족근골 융합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CT를 통해서 융합 부위를 확인을 해봐서 족근골의 융합 부위가 전체 관절의 50% 미만, 이 사람은 30%만 침범했는데요. 이렇게 50% 미만이면 융합 부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50% 이상, 이 사진에서는 거의 100%다 붙어 있는데 50% 이상 붙어 있다면 저희가 관절을 유합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융합 부위가 50% 이상이 되면 저 붙어 있는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제거하더라도 관절이 50% 이상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관절로 쓸 때 또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관절을 유합하는 수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환자는 20대 남성이고 족근골 융합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6개월간 치료에도 발목 내측에 통증이 있고 발바닥에 불편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저한테 왔을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걸음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고 저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족근골 융합을 의심하에 저희가 CT를 찍어봤더니 융합 부위가 100%인 거예요.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관절 유합술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발바닥도 불편하고 이렇게 발목 내측도 불편했기 때문에 요 족근골 융합 부위를 제거하고 관절 유합 수술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관절 유합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는 뼈를 잘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자가골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가골 이식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6개월째 환자분은 이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는 다르게 부드러운 그리고 건강한 걸음걸이를 회복을 했고 엑스레이와 CT상에서도 관절 유합이 성공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6개월차 환자는 건강한 걸음걸이를 회복했고 관절 유합술로 관절 사이에 뼈로 붙는 것이 성공을 해서 수술은 성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환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걸 불편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환자는 20대 남성이고 발목을 한번 다친 거예요. 발목을 한번 다친 다음에 발목 내측이 아프고 발바닥까지 저린 게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족근골 융합 환자의 외견을 보면 좀 티가 납니다. 그래서 발목 내측 복숭아뼈 아래가 이렇게 볼록 솟아 있는 게 보이고 이 부위를 많이 아파해요, 걸을 때. 그리고 이 부위를 누르면 아래까지 발바닥까지 쩌릿쩌릿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르면 쩌릿한 증상인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거골과 종골 사이에 족근골 융합이 생기는 부위가 주로 이 부위고요. 이 부위가 발목 터널입니다. 발목 터널은 신경이 지나가는 중요한 구조물인데 거기에 족근골 융합 부위가 있다 보니까 신경이 눌려요. 그래서 이 환자의 CT 사진인데 이게 융합 부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신경이 원래 동그래야 되는데 눌려서 이렇게 움푹 들어간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그 신경이 눌리니까 그 부위에서 쩌릿쩌릿한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족근골 융합 환자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족근골 융합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검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는 CT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족근골 융합의 수술은 융합 부위가 어느 정도 큰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융합 부위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검사는 CT이기 때문에 CT를 꼭 찍어봤죠. 그래서 이게 환자의 CT 사진인데 거골과 종골 사이에 모든 관절이 다 붙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100%가 융합 부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는 제거보다는 관절 유합 수술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환자가 외부 병원에서 MRI를 가져왔어요. 초음파를 저는 찍기도 하는데 주변 연부 조직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전거비 인대가 파열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환자는 수술 전 이미 저한테 오시기 전에 6개월간의 이런 뭐 약물이다, 체외 충격파다, 주사다 이런 걸 해도 호전이 없고 계속 아까 보여드린 이 영상대로
절름거리는 거예요. 이쪽 발이 아픈 발인데요. 쩔뚝쩔뚝 걷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다쳐서 이쪽에 있는 종아리도 오랜 기간 고생해서 오른쪽 종아리도 좀 많이 얇아져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족근골 융합 부위도 있고 전거비인대도 파열이 되어 있고 발목 터널 증후군도 있어서 이거 세 가지를 다 치료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족근골 융합은 융합 부위가 100%니까 제거하는 수술보다는 유합술을 선택을 했고요. 전거비인대 파열은 꼭 수술을 해줘야 되냐? 환자가 바깥쪽에는 통증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거비인대가 파열이 되면 발목이 불안정하면서 발목이 계속 흔들리니까 통증을 더 악화시키고 수술 후의 결과를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같이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전거비인대 파열도 같이 수술을 해주자고 했고요. 발목 터널 증후군, 여기 발목 터널을 툭툭 치면 발바닥까지 쩌릿쩌릿한 증상이 있으니 이 부분도 해결을 해줘야죠. 그래서 발목 터널을 열어서 확인하고 이 융합 부위를 제거하고 눌려진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총 3가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먼저 관절 유합 수술을 하자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관절이 안 움직이면 어떡하지? 근데 이 거골과 종골 사이에 있는 이 관절은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관절이 아니고요. 보시면 발목이 이렇게 내외측, 발이 이렇게 내측과 외측으로 돌아가는 역할을 하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을 굳히면 이 발목이 내측과 외측으로 돌아가는 이 움직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무릎 꿇고 앉는 거나 앞바다리가 좀 행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제약이 생기고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지만 족근골 융합 환자는 원래가 저 관절이 문제가 있었던 환자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런 동작이 잘 안 되고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관절이 더 많이 움직이도록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골과 종골 사이에 원래 문제가 있었던 관절을 굳힌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불편감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상 환자를 만약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저쪽에 있는 관절을 굳힌다면 불편감을 일부는 느끼게 됩니다. 관절 유합 수술은 그러면 어떻게 수술하냐? 관절은 원래 우리 몸에서 선천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억지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질을 다 긁어내고 뼈끼리 서로 맞닿게 하는데 긁어내다 보니까 긁어낸 부위에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자가골을 넣어서 단단하게 고정하는 겁니다. 자가골을 제거한 후가 아니고 이거 제가 오탄한 건데요. 자가골을 넣은 다음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 사이의 연골을 제거하고 제거한 공간에 자가골을 이식 넣는 거죠. 그리고 나사 2개로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도대체 자가골이라는 건 뭐냐? 자가골, 즉 제 뼈예요. 그러니까 환자 본인의 뼈를 다른 데서 띄어서 거기 안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느 부분을 넣어주면 되냐? 주로 골반에 있는 뼈를 넣어줍니다. 골반뼈는 우리 몸이 이족 보행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많은 힘을 받지 않게 된 뼈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뼈를 일부 좀 긁어내서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반에서 일부 채취를 해서 저 연골을 제거한 저 빈 공간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발목 터널 증후군도 수술해야 되고 전거비인대 파열도 수술해 줘야 하는데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거는 뭐냐면 발목 터널 안에 족근골 융합 부위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발목 터널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눌려진 신경을 확인하고 다 풀어줍니다. 위아래를 다 풀어주는 과정을 보여준 거고요. 기구를 넣어서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튀어나온 뼈를 제거를 해주면 끝이에요. 전거비 인대 파열은 인대가 끊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앵커, 이 실이 달린 작은 나사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실이 달린 이 작은 나사를 이용을 해서 그 끊어진 부위를 당겨 가지고 꼬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 유합 수술, 전거비인대 재건 수술, 발목 터널 수술의 입원 과정 및 재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궁금하신데, 먼저 제가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저희가 수술을 3가지 하잖아요. 관절 유합 수술, 전거비인대 재건 수술, 발목 터널 수술. 이렇게 수술을 3가지 하면 재활 기간이 3배냐? 그건 아니에요. 가장 긴 재활 기간이 있는 수술을 중심으로 해서 재활을 하면 나머지 거는 거기에 맞춰서 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수술을 한다 하면 전거비인대 재건 수술이나 발목 터널 수술은 기부스 3주만 하면 됩니다. 3주에서 4주만 하면 되고, 관절 유합 수술은 통기부스랑 목발 보행을 6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절 유합 수술에 맞춰서 하면 나머지 부분은 다 나아 있는 거죠. 그래서 관절 유합 수술의 입원 과정 및 재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3박 4일은 입원해야 돼요. 수술하기 전날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이틀간 통증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취는 척추 마취합니다. 골반에서 자가골을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하고 발목만 마취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리고 수술장에서는 재워드리고 수술하는 시간은 수술을 3개에서 4개, 3개 하지만 수술하는 시간은 2시간 정도면 해결이 되고요. 6주 통기부스하고 목발하고 6주 보호대와 재활해서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환자는 회복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수술 후 6개월 차에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 아까 보여줬던 절름걸음에서 이렇게 건강한 발걸음을 회복을 했고, 심지어 이렇게 까치발도 가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까치발 드는 영상을 자주 보여드리는데, 까치발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운동 능력이 많이 회복된 거를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렇게 한 발로 까치발이 되면은 거의 모든 운동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골과 종골의 족근골 융합에 대해서 그럼 수술 결과는 괜찮냐? 상처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죠? 요만큼의 상처만 났고, 저희가 수술 후 6개월 차에 엑스레이랑 CT를 찍었을 때 거골과 종골 사이에 뼈로 유합이 성공이 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수술 후 6개월 차 일상생활 복귀했고, 수술하기 전에 있었던 발목 내측의 통증, 발바닥 저림 증상 없어졌고, 발걸음 까치발 다 가능하고. 그럼 제가 여쭤봤죠. 자, 관절을 유합했는데 불편함이 있나요? 글쎄요, 저는 별로 불편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오로지 족근골 융합 환자를 이렇게 수술했을 때만 대부분 이런 반응이 오는 건데요, 원래 거기가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굳힌다고 하더라도 이 환자분들은 크게 불편감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굉장히 수술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족근골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뼈와 뼈 사이가 뼈 또는 연부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고 관절, 즉 연골로 연결이 안 돼 있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족근골 융합의 수술적 치료는 대부분 족근골 융합 부위를 제거하면 되지만 50% 이상 붙어 있는 경우에는 관절을 유합해버리는, 아예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술은 3박 4일 입원하고 6주 통기부스랑 목발하고 6주 보조기 재활하고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대부분 건강한 발걸음을 회복합니다. 족근골 융합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질환이 대부분 다친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처럼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서울백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를 역임하였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직접 제작했고요. 네이버 족부김지원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